제가 매번 방송할 때마다 이번에 하고는 조금 조용히 있어야지 하는데 또 이렇게 하루 만에 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오늘도 좀 방송을 좀 해달라고 그러고 의사 파업에 대해서 많은 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 파업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전국이 참 곤란하다. 그래서 현안에 대해서도 또 방송을 좀 부탁하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PPT를 좀 보면서 오늘도 역시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권은 독재 정권입니다. 왜 독재 정권이냐면 상권 분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상권 분립을 파괴하고 검찰을 겁박하고 있고 법원을 겁박하고 있고, 상권 분립을 파괴하면서 행정명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이나 법률상의 기본권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까지 파괴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이라는 걸 통해서요. 행정명령을 통해서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를 파괴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참 이런 민주주의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괴벨스를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공감이 가는 말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괴벨스, 히틀러의 그 선전 장관 괴벨스와 히틀러 그 전체주의 파쇼와 똑같다. 너무 하는 짓이 똑같잖아요.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한 문장으로 거짓말하는 전공인 그 정권입니다. 선동의 달인인 정권입니다. 과거부터 뭐 특별한 직업은 없이 선동하던 인간들이 정권을 잡다 보니까 선동의 달인이 됐습니다. 광우병 선동, 전 국민을 속인 광우병 선동, 단 한마디의 거짓말, 사과도 없었잖아요. 그 별의별 거짓말,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 했는데 그게 2008년도입니다. 12년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한 지 12년이 됐는데 지금 그런 일이 있습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그 거짓에 대해서 단 한마디 사과한 적이 없어요. 사기 탄핵, 박근혜 대통령이 엄청난 뇌물을 먹었다, 최순실 재산이 수백조다, 온갖 거짓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종교적으로 뭐 완전히 뭐 그렇다, 성적으로 완전히 문란하다, 별의별 유언비어를 다 하면서 정권을 뒤집기 위해서는 심지어는 세월호 해상사고까지 거기다 갖다 붙였지 않습니까? 세월호 해상사고면은 코로나는 문재인은 한 10번 이상 탄핵돼야 되는 거죠.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선동은 문장 한 줄로 가능하지만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수십 장의 우리 국민들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한 이런 상황입니다. 괴벨스의 선동, 분노와 정오. 이 문재인 정권은 분노와 정오, 마녀사냥을 굉장히 잘합니다. 이번에 코로나도요. 뭐 신천지를 마녀 사냥했다가 사랑제일교회를 했다가 정광훈을 했다가 심지어는 이제 8.15 국민들까지, 정말 문재인 정권의 경제 파탄, 정치 파탄, 헌법 파탄에 절망한 국민들까지 마녀 사냥해서 8.15 집회 나온 국민들을 완전히 마녀로 만들고 분노와 정오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짓말을 끊임없이 합니다. 거짓말이 매일 하면 진실이 된다. 이번에 그 PD 수첩 뭐 제목이 뭐 팬데믹, 정광훈과 뭐 팬데믹인가? 그러면서 그 요지가 8월 15일 집회 때문에 광우병, 그 코로나가 퍼졌다. 8월 15일 이후에 갑자기 퍼지게 됐다. 그 전제가 거짓말이잖아요. 8월 1일부터 7월 31일부터 8월 15일까지 쭉 전가했습니다. PD 수첩이 광우병 거짓말 쳐가지고 사기 쳐서 해놓고는 광우병 굉장히 위험하고 국민들 다 죽는다고 사기 쳤던 그 PD 수첩이 이번에는 또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휴가철에, 국민 휴가철에 2천만 명의 휴가객이 몰리면서 속초, 제주도, 캐리비안 베이 뭐 온 곳에서 이게 코로나가 확장됐음에도 7월 31일부터 8월 15일까지 증가한 증거가 있는데 8월 15일부터 갑자기 증가했다.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8월 15일 집회 탓을 하는 이런 또 왜곡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정말 언론이 히틀러의 피아노가 돼서 대중을 선동한 것처럼 지금 문재인 정권의 피아노가 돼서 MBC, JTBC 정말 큰 벌 받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거짓말 해대면요. 예? 거짓말도 매일 하면 진실이 되는 거죠.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 광우병 큰 거짓말, 전 국민을 속인 거짓말, 큰 거짓말에 대중이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8월 15일 이전에 확진자가 다 증가했는데 마치 8월 15일 집회 이후에 증가한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거짓말로 선동하는 나라, 이 사회에 국민들이 넘어가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에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안 내려가네요. 이게 왜 안 내려가죠? PPT가. 이제 넘어갔는데. 다시 해볼까요? 이제 넘어가네. 이게 이제 넘어갔습니다. 정의로운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자가 정의로운 자가 되는. 지금 대한민국은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고 수단이 정당해야 되는데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고 승리한 자가 사기로 탄핵해서 정권을 잡은 자가 사기로 국민을 속여서 선거에 이긴 자가 정의가 되는 그리고 국민들은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 지금 굉장히 암울한 시절이 됐습니다. 승리한 자가 정의로운 자가 되면요. 굉장히 불행한 히틀러와 같은 불행한 사회가 됩니다. 온 국민이 불행해집니다. 정의로운 자가 승리하는 세상이 돼야지 온 국민이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 코로나 사기, 코로나 방역 실패를 성공으로 이끄는 문재인 정권의 선전이야말로 진정한 정치 예술이다. 괴벨스가 한 얘기입니다. 정부의 손안에 있는 피아노가 돼야 된다. 언론은.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이 긴 말을 해야 되는데 저의 한 문장 딱 잘라서 왜곡을 하거든요. 한 문장 딱 잘라서. 예? 그래서 제가 말이 좀 깁니다. 의사 파업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의사들이 이렇게 전국에 있는 의사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나 이렇게 해왔던 정책이 의사들 집단 이기주의다. 의사들이 돈독이 올라서 그렇다. 이런 식의 괴벨스와 같은 선동으로 정말 매도하고 김일성이가 지주를 매도하고 김일성이가 기업가를 매도한 것처럼 의사를 그냥 매도만 하면 참 편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런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선동하는 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선동에 속아 넘어가면서 그 선동당한 마녀로 찍힌 사람들의 기본권 유린, 인권 유린,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한의 유린은 바로 다음 차례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왜 파업을 할까요? 지금 문재인이 들어와서 했는 말이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참 좋죠. 그런데 전 세계에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가 딱 두 나라 있습니다. 쿠바와 북한입니다. 쿠바와 북한은 병원비는 걱정 없는데요. 갈 병원이 없어요. 치료받을 의사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산국가에서는요, 다 배급받으니까 돈 걱정 없어요. 그렇지만 빵이 없어요. 밥이 없어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정말 공산당이나 하는 소리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들이 병원비 걱정을 왜 하겠습니까?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쿠바와 북한을 만들겠다. 비급여를 완전히 없애겠다. 그래서 동기가 상실되면요, 의료 사회주의를 하겠다는 선언을 했거든요. 문재인이가. 사회주의 참 좋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는 사회주의. 그렇지만 그 사회주의 북한이 왜 망했습니까? 사회주의는요, 정말 모두를 망하게 하는 그런 이념이라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참 좋잖아요. 사회주의는 가령 빵을 100개 만드는데요, 맛있는 빵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100개만 만들면
그거 배급 그냥 빵을 100만 개 만들었습니다. 맛없는 빵을 100만 개 만들면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망합니다. 그 빵 만든 회사는. 왜? 빵이 맛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대한 가격을 지급하지 않아요. 시장에서 그 가격을 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는요, 맛없는 빵을 공산당이, 공무원이, 공기업이 만들어도 그걸 배급하니까 국민들은 뭐 감사합니다 하면서 맛없는 빵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널브러져서 놀면서 정말 국민들이 도저히 먹기 힘든, 정말 굶어 죽으니까 먹는 빵을 만들어도 국민들은 그 눈물 젖은 빵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사회주의입니다. 그렇지만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는 맛있는 빵을 만들지 않으면 국민들은 그 빵을 사 먹을 권리가 있는 거죠. 누가 비유를 하잖아요.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은 빵이 사람을 기다리는 이념이고 체제다. 빵이 사람을 기다리잖아요. 제가 오늘 또 이 방송 마치고 나가면 얼마든지 빵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빵이 사람을 기다리니까. 근데 사회주의는 사람이 빵을 기다리는 국가가 됩니다. 그 거짓 때문에. 그 문재인이 만들려고 했던 게 이 거짓된 사회주의 어류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문재인 케어입니다. 이름도 문재인 케어. 모든 비급여를 없애겠다. 국민의 선택권을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해도 모든 비급여를 없애니까 우리 국민들이 요즘에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유럽이나 일본으로 많이 갑니다. 왜? 내 몸에 있어서 최상의 치료를 원하는 거잖아요. 인민복만 입으라는 겁니다. 인민복만. 내가 비싼 양복 입고 싶은 게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그런데 인민복만 입으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평균적인 치료만 받으라는 거죠. 국민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 헛된 문재인 케어, 그것도 다 국민 세금으로 무려 30조나 쳐넣어서 불행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문재인 케어의 모델이 유럽식 사회주의입니다. 이번에 유럽식 사회주의 의료의 폐해를 보셨죠. 이번에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데요. 8월 달에. 이렇게 코로나가 걸린 사람이 전화가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멀쩡해요. 심하게 아픈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제가. 코로나 걸렸다는 사람은 많은데 심하게 아픈 사람 100명 중에 몇 명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럽이나 프랑스는 100명 중에 20명이 사망했거든요. 코로나 걸린 사람. 치료 안 했다는 얘기죠. 국가가 치료를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프랑스와 영국의 코로나 사망률이 20%였다는 거 압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1.7%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추구하려는 문재인이 우리 국민을 데리고 가려고 했던 프랑스, 영국 의료가 코로나 사태가 생기니까 국민 사망률이 20%, 코로나의 사망률이 20%가 되는 유럽식 허구 사회주의로 가지고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 유럽식 허구, 공짜가 아니죠. 엄청난 비용이 부담하는 거죠. 의료가 다 공짜다. 무상의료, 무상급식 참 좋은 겁니다. 이건희 손자까지 무상급식 좋은 겁니다. 하지만 이건희 손자든 아니면 또 가정에 밥값이 있는 사람은 정말 어려운 사람을 하는 게 그게 복지고 그게 인간다운 세상 아닌가요? 모든 사람들한테 무상급식, 무상의료. 이거 참 뜻은 좋지만요. 쿠바나 북한이나 베네수엘라와 같은 그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문재인이 코로나가 터지니까 의사들을 이용했습니다. 저 사진 보이시죠? 저게 문재인 정권의 위선의 극치의 사진입니다. 코로나가 터지니까 의사들 덕분에 이런 표현을 하면서 문재인이가 의사들을 이용했습니다. 근데 문재인이 저러고 있을 때 저게 대구시 의사회 모 구의사회 회장님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병원이 파산나서 삭발을 하는 모습. 그러니까 정말 국민은 죽어나가는데 국민 덕분에 지금 교보생명 앞에도 국민 덕분에 그러는데요. 국민은 정말 IMF 때보다 더 힘들어요. 경제도 파탄났고 온 세상이 지금 파탄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파업 이유가 4가지입니다. 의대 정원 반대, 공공의대 설립 반대, 원격으로 반대, 처약급여와 반대, 4대 악법을 반대한다, 의사들이.
그 첫 번째 의대 정원입니다. 10년간 4,000명 플러스 알파를 늘리겠다. 또 전라도에 의대를 신설하겠다. 희한하죠. 꼭 전라도에 의대를 신설합니다. 경북이나 경남이나 대구, 부산이 아니고 왜 전라도에 의대를 신설할까요? 문재인 정권은 초점이 전라도밖에 없어요. 검찰에서도 전라도만 다 승진하고 뭐 장관 하려고 그래도 다 전라도고 심지어는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그분도 전라도 출신이더만요. 고등학교가. 그 전라도에만 의대 만듭니까? 이게 포퓰리즘이죠. 그래서 10년간 4,000명 플러스 알파의 인원을 늘리겠다. 의사를 많이 찍어내면 국민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까? 의사를 가장 많이 찍어낸 나라가 전 세계에서 쿠바입니다. 1000명당 8.6명, OECD의 3배에 달하는 그 의사를 찍어냈는데 쿠바가 가장 의료적으로 열악하죠. 그러니까 의사들을 많이 찍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사들의 질이 떨어지고 이상한 의료를 하는 의사들이 많아지고 배가 고파서 이상한 의료가 생기고 질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질 좋은 빵이 필요하듯이 질 좋은 의사가 필요한 거지 막 찍어내는 돈 막 찍어내서 베네수엘라에는 한 달 월급으로 계란 한 판밖에 못 산다고 하잖아요. 의사 막 찍어내서 의사는 많은데 질 관리가 안 되면 국민 피해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조국이 딸 윤미향이가 막 추천하는 그런 의사들이 막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피과 기피지역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노비 의사를 만들겠다. 기피과 기피지역은 공무원들도 농어촌에 근무를 기피합니다. 뭐 선생님도 농어촌에 근무를 기피하고 의사라고 다른 건 아니죠. 그러면 그 기피하는 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그분들한테 더 좋은 근무 환경이나 보상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 기피 지역 전용 의사를 만들겠다. 저것도 인권 침해죠. 원격 의료를 하겠다. 국민 여러분 아시지만 대도시에 원격 의료를 하겠답니다. 병원이 지척입니다. 다 5분만 가면 병원이 다 늘렸어요. 그런데 병원에 안 가고 원격 의료를 하겠다. 원격 의료를 하면은 오진이 위험성이 있죠. 편리하기는 하지만 안전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원격 의료를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의사들이 위험하다고 하는 겁니다. 첩약급여화, 보약을 급여화하겠다. 뭐 그랜저 한 대씩 다 사주는 거나 다 국민 혈세입니다. 혈세. 돈이 문재인 정권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또 뭐 돈 나눠주겠다. 공짜로 돈 나눠주겠다.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돈이 막 우물에서 나옵니까? 정말 다 국민들 혈세 아닙니까? 국민들 혈세. 그렇게 해서 이 전문가와 상의하지 않는 것. 탈원전도 마찬가지죠. 탈원전도 원전 전문가는 완전히 무시됐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가서. 이번에 태풍 불고 비 막 홍수 나가지고 그 태양광 한다고. 문재인 정권 그 태양광이 지금 국민들한테 대한 에너지의 대책이 맞습니까? 그것 때문에 국고 탕진되고 탈원전 때문에 망한 거 어떻게 됐습니까? 전문가가 필요 없는 의사들 수만 명이 위험하다고 하는데도 전문가가 필요 없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시민단체가 의사도 뽑는데요. 여기 보면 조선일보 기사인데 윤미향 주변인만 의사 되는 꼴이다. 지금 복지부에서 하는 안입니다.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면 이제 의사가 된답니다. 참, 시민단체. 그것도 요즘에는 시민단체로 인정하는 거는 전부 좌파 윤미향 그런 단체들밖에 없잖아요. 예? 조국이 딸, 윤미향이 추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의사가 되면 참 안전하겠습니다. 예? 의사들이 그렇게 해서 4대 악법 반대한다고 일방 추진, 단 한마디도 이렇게 상의를 안 하고 정부에서 일방 통보입니다. 문재인 정권은요, 완전히 괴벨스처럼 뭐 그냥 선동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전부 다 일방 통행입니다. 일방 통행. 예? 그래서 어제 자신들이 합의했는데 의사들이 파기를 했다. 어제 합의했다는 합의문입니다. 저거 한번 읽어보세요.
얼핏 보면은 참 좋은 합의문 같죠. 근데 저 합의문은 딱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자, 의사들이 난리 치니까 협의는 해줄게. 한번 대화는 해줄게. 대화 기간 끝나면 문재인 마음대로 한답니다. 아무런 죄도 밝혀진 것이 없는데 지금까지 3년을 넘게 감금 생활을 당하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님께 여러분들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시는 관심만이 대통령님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엽서는 한 세트에 9장씩 총 4차례에 걸쳐 발행되었습니다. 금번 6월 6일에 발행된 4차 엽서는 21대 총선 부정 관련 내용으로 엽서를 제작 발행하였습니다. 4차 엽서도 많이 이용하셔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엽서로 사용하시면서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음을 알리는 데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엽서 구입은 선구자 방송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세트 총 9종으로 1만원에 보급을 하며 우편 택배 발송비와 선구자 방송 후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하시고 구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입 방법으로는 엽서 대금 입금 후 선구자 방송 핸드폰 010-2507-4861에 문자로 1차, 2차, 3차, 4차 엽서인지를 구분하여 표기해 주시고 주문자 성함과 주소와 연락처와 구입하고자 하는 세트 수량을 표기해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예를 들면 1차 엽서 1세트면 1차 1세트, 2차 1세트, 3차 1세트, 4차 1세트 또는 1차 2세트 아니면 그 이상이면 그 이상 필요한 수량을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일본, 기타 외국에서 주문 시에도 문자로 외국의 연락처, 받으실 분 성함, 주소, 수량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입금 은행 계좌는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 이와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직접 서신을 보낼 시에는 구치소 주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국 사소함 20호 수용자 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기하 또는 다른 수감자분들께도 보낼 시에는 예시해드린 수용자 번호를 참고하여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